이 작은 코뿔소 파투. 파투는 심심했다. 어제도 심심하고 오늘도 심심하고 내일도 심심할 게 분명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심심했다. 엄마 뱃속에서 풀숲으로 쿵 떨어졌던 날은 물론 안 그랬다. 일단 심심한 게 뭔지 몰랐고 알았다 해도 심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게 신기했다. 구름도 신기하고 달도 신기하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바람도 신기했다. 나무마다 절로 먹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엄마였다. 파투의 엄마는 초원에서 가장 거대한 뿔을 가진 암검은코 뿔소였다. 파투의 생각으로는 그랬다. 다른 암검은 코뿔소는 딱 한 번밖에 본 적 없지만 아무튼 엄마는 근사했다. 엄마의 거대한 뿔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나무처럼 우뚝했다. 그러고 도 계속 자라고 있었다. 엄마는 못하는 게 없었다. 아무리 가 물어도 땅을 파서 물을 찾아내고 아무리 키 큰 나무라도 가지를 꺾어 열매를 땄다.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구수한 뿌리를 먹게 해줄 때도 있었다. 엄마가 뿔을 겨누고 두 귀를 팔랑거리기만 해도 하이에나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쳤다. 사자들을 혼내준 적도 있었다. 커다란 바위를 수사자로 오해하고 들이받았다가 뿔끝이 조금 부러진 적도 있지만 그런 엄마가 늘 곁에 있었다. 하늘처럼, 초원처럼. 파투가 한 살이 된 지금까지 내내 엄마가 아니, 오직 엄마만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파투와 엄마에게는 이웃 하나 없었다. 근처를 지나가는 코뿔소와 어쩌다 마주치는 것만도 특별한 일이었다. 그래봤자 서로 예의 바른 냄새를 풍길 따름이었다. 잘 지내시오. 나는 냄새였다. 냄새의 뜻을 알아챈 파투 엄마도 냄새로 대답했다. 검은 코뿔소는 과묵한 데다 낯가림이 심하다. 심지어 같은 코뿔소끼리도 그렇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고귀한 동물은 그런 법이야. 엄마는 파투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도 파투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 사실 그건 끝내주게 달콤한 무화과를 먹는 표정이랑 다르지 않지만 아무튼 엄마는 또 말하곤 했다. 우리 검은 코뿔소는 초원에서 가장 귀한 동물이란다. 너는 그런 검은 코뿔소의 유일한 아이야. 귀하고도 귀한 아이인 거지. 전에는 그 소리에 우쭐해지곤 했다. 눈만 돌리면 보이는 임팔라들, 가젤들. 그들은 풀만큼 흔했다. 그런데 아기 검은 코뿔소는 단 하나라는 거였다. 단 하나. 그건 곧 그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다. 형도, 누나도, 동생도, 친구도, 이웃 코뿔소도, 그 누구도. 정말로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예요? 온 초원에 나 같은 코뿔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하지. 어딘가에 내 친구가 있을 거야.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언젠가 엄마는 그렇게 말을 바꾸곤 했다. 언젠가. 그건 곧 언제일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파투 엄마는 5살 때 처음으로 다른 코뿔소와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친구를 가졌다는 얘기였다. 그게 바로 파투 아빠였다. 그 후로 다른 친구는 없었다. 엄마에게도 파투가 유일한 가족이고 유일한 친구였다. 아직 1살인 파투는 친구의 뿔끝도 구경해보지 못했다. 임팔라나 얼룩말은 풀처럼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태어나는데 파투는 엄마처럼 5살이 되도록 심심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코뿔소 친구는커녕 다른 동물을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많은 치타 냄새만 나도 파투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검은 코 뿔소 앞다리만 한 치타인데
언젠가는 바위로 재빠르게 기어오르는 붉은 머리바위 도마뱀을 피하느라 가시사과나무를 그냥 지나쳐버린 적도 있었다. 파투 엄마가 경계하지 않는 동물은 오직 소등초기새뿐이었다. 소등초기새와 코뿔소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다. 소등초기새는 코뿔소나 버플로처럼 덩치 큰 동물들의 몸에 붙은 벌레를 먹고 산다. 덕분에 코뿔소는 깔끔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고 소등초기새는 한자리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서로 돕고 사는 처지다. 그런데도 파투 엄마는 소등초기새에게조차 매번 다짐을 받았다. 우리를 봤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맹세는 영원하다. 소등초기새들은 온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이제 파투는 소등초기새의 맹세도 듣기 싫었다. 코끼리 다음으로 거대한 동물이 겁쟁이처럼 굴다니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파투는 아직 덩치로 우스대기 어려운 처지였다. 엄마의 반이반의 반도 되지 않았다. 뒷불은 도단하지도 않았고 앞불도 겨우 삐죽 솟기 시작했다. 하지만 파투는 제 모습을 잘 몰랐다. 저처럼 어린 코뿔소는 물론 어른 수검은 코뿔소도 거의 본 적 없었다. 그러니 자기 모습도 엄마랑 비슷할 거라 짐작할 따름이었다. 파투는 검은 코뿔소답게 풀숲을 뛰놀고 싶었다. 당당하게, 용맹하게. 하지만 엄마는 늘 같은 잔소리였다. 파투야, 너는 조심해야 한다. 다쳐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된다. 무사히 자라야 한다. 엄마는 한시도 파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파투는 한 발 자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별일이었다. 엄마가 뜨뜻한 진흙에 몸을 묻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파투의 기척에도 눈을 뜨지 않았다. 파투는 살그머니 엄마 곁을 빠져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레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다. 엄마한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보긴 처음이었다. 파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다. 엄마가 놀랄까 걱정되기도 했다. 그래도 좀 더 가보기로 했다. 파투는 엄마가 빤히 보이는 풀숲에 똥을 놓았다. 그 뜻은 이랬다. 파투 놀러 감 조금씩 똥을 남기며 가다 보니 어느덧 인간의 길이었다. 인간의 길. 그 앞에서는 절로 몸이 굳어버렸다. 엄마는 사자보다, 독사보다, 풀숲을 활활 태우는 번개보다 인간을 두려워했다. 눈썹 하나만큼이라도 인간 냄새가 나면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했다. 눈으로 보는 건 검은 코뿔소에게 그다지 쓸모없는 일이다. 검은 코뿔소는 아주 눈이 나쁘다. 대신 냄새를 잘 맡고 소리도 잘 듣는다. 양쪽 귀가 따로따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코뿔소에게 몰래 접근하는 건 치타를 따라잡는 것만큼 어렵다. 엄마는 파투에게 인간의 냄새를 알려주었다. 멀리서 달려오는 소리도 듣게 해주었다. 파투는 인간의 길을 향해 두 귀를 바삐 팔랑거리고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인간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다른 냄새도 많았다. 맡아본 적 없는 풀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맛있는 열매 냄새도 났다. 모르는 냄새지만 맛있는 열매가 분명했다. 냄새만으로도 끝내주게 달콤했다. 인간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인간의 냄새도 희미했다. 가까이에 인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파투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의 걱정 어린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인간만이 아니다. 사자를 조심해야 한다. 하이에나를 조심해야 한다. 표범을 조심해야 한다. 치타를 조심해야 한다. 엄마는 심지어 채채파리까지 조심하라고 했다. 그런데 초원을 뒤흔드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익숙한 냄새도 날아들었다. 노아 얼룩말들이었다.
풀잎처럼 많은 노아 얼룩말이 파투를 지나쳐 단숨에 인간의 길을 건넜다. 그 모습에 파투는 용기가 났다. 노아 얼룩말도 하는 일인데. 파투도 그들을 따라 인간의 길을 건넜다. 건너버렸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새로운 냄새들이 환영의 인사처럼 날아들었다. 파투는 신나게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풀숲을 돌아다녔다. 검은 콧불소는 사자처럼 영토를 정하지도 않고 노아 얼룩말처럼 때마다 여행을 다니지도 않는다. 코끼리와 검은 콧불소는 발길이 닿는 대로 초원을 누비며 산다. 그토록 거대한 동물에게는 온 초원이 제 영토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 콧불소를 키우는 엄마는 워낙 조심성이 많다. 익숙한 풀숲에 머무르며 지내기를 좋아한다. 파투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껏 파투는 고만고만한 냄새 속에서만 지냈다. 같은 풀밭의 같은 냄새들이었다. 그러다 처음으로 낯선 냄새를 탐험하고 있었다. 신기하지 않은 냄새가 하나도 없었다. 날마다 맡던 풀 냄새도 거기서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불에 탄 냄새가 남아있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파투는 그중 가장 달콤한 냄새를 골랐다. 하얀 가시아카시 아나무도 두세 꽃나무도 그냥 지나쳐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나무로 달려갔다. 처음 보는 나무였다. 보드라운 잎과 바삭한 가시 사이로 작고 둥근 열매가 달려 있었다. 파투는 뾰족한 입술로 열매를 톡 따서 아삭 베어 물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단맛이 났다. 가시와 이파리도 차례로 먹어본 다음 아예가 지째로 먹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파투의 왼쪽 귀가 팔랑거렸다. 앞쪽에 뭔가 있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발소리였다. 그러나 검은 콧불소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사사. 사사사사. 은밀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스스스. 슥슥. 옆쪽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도 있었다. 사자다. 파투의 코가 냄새의 정체를 알아챘다. 파투는 몸을 획 돌리며 뿔을 앞으로 겨눴다. 파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사자들도 슬슬 꽁무니를 감추곤 했다. 하지만 파투는 엄마가 아니었다. 거대한 몸집도 아니고 위협적인 뿔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먹음직한 덩치에 겁먹은 사냥감일 따름이었다. 암사자 두 마리가 풀숲 위로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둘 중 큰 쪽이, 그러니까 와니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작은 쪽, 그러니까 마이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뭐지? 나는 콧불소야.